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네, 요즘 이런저런 소식들이 참 많죠? 저희가 받은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하고 또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최신 동향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흥미로우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죠. 네,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네. 기술적인 어떤 도전, 그리고 또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서요.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면서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건 최첨단 공정 3나노 쪽인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 문제입니다. 수율이요. 네, 일부 보도를 보면 삼성 3나노 공정 수율이 이게 양산 시작한 지 꽤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요? 이게 경쟁사인 TSMC가 한 90% 이상 아주 안정적인 수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낮은 수치죠. 50%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만드는 것 중에 절반은 못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칩 수급 문제를 넘어서서 뭐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 기술 로드맵 자체에 대한 시장의 신뢰나 기대치 이런 데는 영향이 없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그 구글의 차세대 스마트폰용 칩 있잖아요. 텐서 G5. 네, 텐서. 원래 삼성에서 하기로 했다가 TSMC로 넘어갔다는 게 그게 딱 그런 예시거든요. 결국 넘어갔군요. 네, 퀄콤이나 AMD 같은 다른 주요 고객사들도 약간 그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TSMC 쪽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이 좀 보여요. 기술력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양산 능력 그리고 신뢰도 이게 고객사 입장에서는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이게 흔들리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 삼성이 곧 내놓을 갤럭시 Z 플립 7에는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칩 2500을 쓴다고 하잖아요. 네, 엑시노스 2500. 근데 이걸 바로 그 논란의 3나노 공정으로 만든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그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비용 절감. 비용이요? 네, 외부 칩, 특히 퀄컴 칩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자체 칩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크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의 3나노 기술력을 실제 소비자 제품을 통해 직접 한번 검증받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정면 돌파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발열이라든지 전력 소모 같은 실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삼성 3나노 공정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정말 시험대네요. 네. 근데 초첨단 공정 쪽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기회를 잡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구형 공정,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 쪽이요. 맞습니다. 그 닌텐도의 차세대 게임기 스위치2라고 하죠. 네, 스위치2. 여기에 들어갈 8나노 칩셋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오, 닌텐도 물량을요? 네. 이전 모델은 TSMC가 전량 생산했었는데 이걸 삼성이 가져왔다는 건 꽤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거시 공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첨단 공정이 기술 리더십의 어떤 상징 같은 거라면요. 레거시 공정은 사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 체력. 네, TV나 가전, 자동차 같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뭐랄까, 화려한 스포츠카랑 묵묵히 짐 나르는 트럭, 약간 이런 비유가 가능할까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눈에 확 띄진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TSMC도 사실 이 분야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삼성에게도 당연히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요. 그런데 이 안정적인 시장도 요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다면서요. 특히 중국의 SMIC, 여기 추격이 무섭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최첨단 EUV 장비 확보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기존 DUV 장비를 여러 번 쓰는 방식으로 해서 7나노에 이어서 5나노급 생산까지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5나노요? DUV로요? 네, 최근에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칩이 SMIC의 5나노급 칩으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와, EUV 장비 없이 5나노라? 이게 근데 성능이나 수율에 한계는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기술적으로 아주 불가능하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EUV를 쓴 공정보다는 효율이나 성능 면에서는 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아주 큰 기반 위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삼성이 원래 강점을 가졌던 5나노, 7나노 같은 이런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겠네요. 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최첨단 3나노에서는 기술 신뢰도를 빨리 회복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네, 시급하죠. 또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생각했던 레거시나 메인스트림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거센 도전을 받는 그야말로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삼성은 이제 최첨단 기술 리더십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거냐,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지키면서 좀 다변화하는 쪽에 무게를 둘 거냐, 이런 좀 근본적인 전략적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 문제를 넘어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미래 방향성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기술 경쟁력 입증하고 또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이 두 알이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직면한 이 복잡한 현실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첨단 기술 경쟁에서의 어려움, 또 기존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자들, 정말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삼성이 이 어려운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그 결과가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갤럭시 Z 플립 7, 여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칩의 실제 성능과 시장 반응이 하나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고요. 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의 전략 방향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